자, 아마 여러분들 녹화 강의를 통해서 저번 시간에 그 몇 가지 얘기들을 나눴었는데요. 첫 번째가 RMS 값에 대한 얘기였죠. 이 교류에서 특히 이 파워의 관점에서 우리가 교류를 논할 때는 이 볼티지나 커런트, 전압이나 전류의 값들을 피크 값 기준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주로 RMS 값 기준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더 빈번합니다. 더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루트 민 스퀘어 밸류, RMS 값이라는 것이 교류 전압이나 전류를 나타내는 하나의 중요한 표현 방법이라는 걸 얘기했고요. 이것이 우리가 다루는 교류가 시누소이드라면, 즉 코사인이나 사인의 형태를 따른다면 이 RMS 값은 언제나 피크 값의 루트 2분의 1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언제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루는 교류 값이 시누소이드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VRMS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RMS 값을 디파인 하고 나면 원래 파워는 2분의 1 피크 값 기준으로 VM 곱하기 IM, 그 다음에 우리가 파워 팩터라고 불리는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의 곱으로 표현됐지만, 이거를 우리가 RMS 값으로 변환시키고 나면 파워란 이러한 형태로 표현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2분의 번거롭게 따라다니던 드디어 2분의 1이라는 팩터가 사라지게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류에서는 파워는 VI였지만 여기에 여전히 요 코사인 값, 즉 파워 팩터라고 불리는 이 사인 값이 여전히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류에서 파워는 결국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요 앞에 붙는 요 V 곱하기 I의 요 텀을 우리는 겉보기 파워, 어페런트 파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붙는 요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를 파워 팩터라고 불러서, 파워 팩터는 0과 1 사이의 값이고요. 따라서 어페런트 파워란 교류가 가질 수 있는 최대 파워인 거예요. 파워 팩터가 1일 때, 즉 파워 팩터가 최대가 될 때 어페런트 파워와 리얼 파워는 같아지게 됩니다. 자, 이 어페런트 파워는 실제 파워는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파워의 단위는 와트지만 이 어페런트 파워의 어, 단위는 구별해주기 위해서 그냥 볼트 암페어, VA로 표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그 녹화 강의에서는 여기까지 진행됐던 것 같고요. 자, 이래서 좀 정의를 해봅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뭐 복잡하게 여러 파워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자, 컴플렉스 파워 우리 잘 알고 있죠. 이 컴플렉스 파워란 이렇게 정의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전히 2분의 여기는 지금 이 V라는 것은 피크값 기준이에요. 전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RMS 값이라는 걸 정의했잖아. 그래서 요 페이저 전압, 복소수로 정의된 페이저 전압도 RMS 값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얘는 원래 V라는 페이저 전압은 요 절대값이 피크 값이었지만 복소수 전압, 페이저 전압 VRMS란 요 절대값이 RMS 값으로 정의된 이러한 어, 페이저 전압을 VRMS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는 루트 2분의 1 VM이기 때문에요. 결국 이런 관계에 놓여 있는 겁니다. IRMS도 마찬가지. 따라서 우리가 컴플렉스 파워란 이렇게 정의됐지만 이걸 우리가 바꿨으면 컴플렉스 파워란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약분돼 버리고요. 즉 컴플렉스 파워를 우리가 RMS 밸류의 관점에서 정의를 하게 되면 V 곱하기 I의 형태로 매우 단순한 형태로 정의되게 됩니다. 단 이때 전류는 컨주게이트가 돼요. 즉 페이즈 전류의 어, 켤레 복소수 값으로 이렇게 정의됩니다. 따라서 컴플렉스 파워란 피크값 기준으로는 이렇게 정의되고요. RMS 밸류 기준으로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좀 풀었으면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런 복소수예요. 우리가 콤플렉스 파워란 복소수죠. 이 가상의 파워입니다. 자, 그래서 복소수 공간상의 표현을 해보면요. 자, 요 놈이 뭐라 그랬어? 어페런트 파워라 그랬죠. 겉보기 파워라고 불렀고요. 이 콤플렉스 파워는 여기 존재하게 되는데 바로 요 위상값이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가 되고요. 바로 요 크기가 바로 어페런트 파워입니다. 즉 컴플렉스 파워는 우리가 복소수 공간상에 어,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 복소수 공간상에 표현된 그 복소수의 절대값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어페런트 파워입니다. 즉 얘는 복소수 파워의 결국 절대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S라는 심볼을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복소수가 갖는 이 컴플렉스 파워라는 복소수가 갖는 위상값이 바로 파워 팩터 앵글이에요. 파워 팩터의 코사인 안에 들어있는 이 앵글 값이 바로 어, 이 컴플렉스 파워의 위상값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컴플렉스 파워는 역시 실수 성분과 허수 성분 값을 갖게 되는데요. 이 실수 성분 값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컴플렉스 파워의 필수 성분이 바로 리얼 파워죠. 진짜 배기 파워.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평균 파워라고 불렀던. 그래서 요 실수 축에 투영된 요 길이가 바로 리얼 파워입니다. 반면에 요 허수 성분이 있겠지. 요 허수 성분을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르냐면 Q라고 쓰고요. 이놈을 우리가 리액티브 파워라고 불러요. 따라서 좀 복잡하죠.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해줄 테니까. 이 컴플렉스 파워는 여기 보시면 VRMS, IRMS,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가 되죠. 그 다음에 J, V,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요 값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얼 파워죠. 바로 실성분이 리얼 파워. 그 다음에 요가 VRMS 곱하기 IRMS의 코사인 값이 아니라 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로 정의된 요 값을 우리는 리액티브 파워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컴플렉스 파워란 실수 성분인 리얼 파워와 허수 성분인 리액티브 파워로 이런 렉탱귤러 폼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P라는 것은 그 실체를 잘 알고 있죠. P란 뭐냐면 실제 회로가 교류 전기가 흐르게 될 때 소비하는 실제 파워예요. 평균 파워입니다. 그런데 이 리액티브 파워라는 건 도대체 뭐냔 말이야. 그 실체가 뭐냔 말이야. 자, 우선 이 리액티브 파워는 어, 실체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얘도 단위는 원래는 와트 단위예요. 와트 단위인데 우리가 실제 회로가 소비하는 파워는 아니기 때문에 어, 일종의 공존하는 쓸데없이 돌고 있는 파워의 개념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리액티브 파워가 크면 클수록 그 회로는 굉장히 비효율, 파워의 관점에서는 비효율적인 회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류 회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실제 회로가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파워를 잘 우리가 설계한 만큼 파워를 잘 소비해 주기를 원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고 자꾸만 뭔가 겉도는 파워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 성분을 우리가 리액티브 파워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리액티브 파워란 실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파워가 아니죠. 잠재 있는, 숨어 있는 파워예요. 그래서 이런 파워를 우리는 실제 파워랑 구분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겉보기 파워의 단위를 실제 파워랑 구분하기 위해서 볼트 암페어라고 쓰기로 했죠. 얘도 원래는 와트여야 돼. 하지만 구분해 주기 위한 관점에서 볼트 암페어로 썼던 것처럼 이 리액티브 파워의 단위는 볼트 암페어의 리액티브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바라는 비호를 쓰게 됩니다. 사실 모두 다 와트 단위예요. 와트 단위긴 한데 누차 얘기지만 구분해 주기 위한 우리의 규약입니다.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이 P와 Q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P란 이렇게 표현됐었지. 또는 P급 값 기준으로 한다면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우리가 RMS 값을 주로 많이 쓴다 그랬고요. 교류에서는. 그렇다면 이렇게 2분의 1이라는 팩터가 사라지게 되고 VRMS 곱하기 IRMS의 파워 팩터가 곱해진 이런 형태로 표현된 바로 이 값이 실제 리얼 파워, 액츄얼 파워고요. 로드, 회로가 우리가 그 소비해주는 그 어떤 회로가 있다면 그게 로드 아닙니까? 이 로드가 실제 소비하는 파워의 크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 동일하게 VRMS, IRMS 값 앞에 값은 같지만 뒤에 붙는 값이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로 정의되는 이 값이 리액티브 파워를 했고요. 단위는 아까 얘기했지만 볼트 암페어 리액티브를 줄여서 우리가 바라고 표현한다고 그랬고요. 만일 회로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교류 회로가 캐파시터나 인덕터가 만일 전혀 없고 전부 저항만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이런 회로를 우리가 리지스티브한 로드라고 할 수 있죠. 순수하게 저항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하 회로라면 뭐라 그랬어? 만일 저항만으로 있다면 세타 V와 세타 I는 0이라 그랬어요. 언제나 저항만으로 이루어진 회로에서는 전압의 위상과 전류의 위상은 in phase, 동일 위상에 놓인다 그랬고요. 따라서 파워 팩터 앵글은 0입니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는 1이 되고요. 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는 0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회로가 저항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저항이란 뭐야? 에너지를 소비해주는 유일한 주체예요. 캐패시터나 인덕터는 에너지를 소비해주는 주체는 아니라 그랬지.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런 에너지 저장 장치들이 다 없고 만약 저항만으로 구성된 회로라면 이 회로의 경우는 파워 팩터 앵글은 0입니다. 따라서 리얼 파워는 최대가 되고요. 리액티브 파워는 0이 됩니다. 사실 이런 회로가 우리가 파워의 관점에서는 이상적인 회로예요. 우리가 그런데 만일 어떤 이유에서든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가 0이 아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회로에는 전압의 위상과 전류의 위상이 다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이 회로 내에 인덕티브하든지 또는 캐패시티브한 성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캐패시티브하다는 얘기는 캐패시터가 주도를 하는 회로고요. 그럴 경우는 세타 V가 세타 I보다 작죠. 따라서 세타 V 만 세타 I는 음수가 되고요. 자, 이런 그 파워 팩터를 언제나 전류의 관점에서 전류의 위상이 전압의 위상보다 크기 때문에, 즉 빠르기 때문에 이거를 리딩 파워 팩터라고 녹화 강의에서 얘기했죠. 이런 파워 팩터를 우리가 선행하는 파워 팩터라고 얘기했고요. 그 반대의 경우 어떤 회로에 인덕티브한 성분이 강하게 나타날 때 인덕터의 임피던스는 J 오메가 L 아닙니까? 따라서 오메가 L의 90도예요. 따라서 만일 순수한 인덕터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회로의 전압은 전류보다 90도 이상이 앞섭니다. 잘 알고 있잖아. 따라서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는 음수가 됩니다. 인덕티브한 성질이 강해질 때는 양수가 되죠.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는 양수가 되죠. 즉 전류의 위상은 전압이 항상 위상이 앞서냐 뒤서냐는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한다 그랬고 전류의 위상은 전압의 위상보다 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레깅 파워 팩터라고 불렀고요. 인덕티브한 로드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이해가 가나요? 자, 이렇게 인덕티브하든 캐패시티브하든 이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가 회로 내에 존재하게 되면 여기 소스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 소스가 이런 어떤 회로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데요. 여기에 에너지를 저장해 주는 이런 장치들이 존재함으로 해서 이런 얘네들은 에너지를 소비할 수가 없는 주체예요. 물론 저항들은 에너지를 소비하겠지만 이런 놈들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다시 얘가 갖고 있었던 에너지를 소스 쪽으로 쉽게 말하면 뱉어내요. 다시 토스해 줍니다. 이런 에너지는 다시 또 회로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마치 쳇바퀴 돌듯이 에너지는 소비되지 않고 계속 소위 에너지의 교환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야. 여기 보면 소위 로스리스 인터체인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로스가 일어나려면 에너지가 로스가 생기려면 반드시 어디서 로스가 생겨야 되냐면 저항을 통해서만 에너지는 소비됩니다. 그런데 이런 순수한 리액티브한 성분들, 캐패시터나 인덕터들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못하고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다시 소스 쪽으로 다시 에너지를 넘겨버려요. 또 다시 오겠지? 그럼 또 갖고 있다가 또 어느 순간 다시 뭐 이런 그 끊임없는 에너지를 소비하지 못하고 계속 공전되는 에너지가 소스와 로드 사이에 존재할 거라고. 그 에너지의 양은 우리가 실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겉도는 에너지가 있겠지. 겉도는 파워. 그 겉도는 파워의 정체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 Q라는 심볼로 표현된 리액티브 파워라는 거. 자, 이 리액티브 파워가 크면 클수록 그 회로는 효율적으로 파워를 소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파워를 소비하는 값은 바로 P죠. 리얼 파워예요. 그래서 우리는 P가 맥시멈이 되고 Q가 미니멈이 되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건전하게 로드가 파워를 소비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콤플렉스 파워란 어, 아까 내가 복소수 공간상에 잠깐 그렸었죠. 여러분들이 콤플렉스 파워를 안다는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여기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페런트 파워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파워 팩터 앵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개가 결정되면 이 크기가 어페런트 파워고요. 이게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기 때문에 P라는 것이 결정되고 Q라는 것이 결정돼. 따라서 컴플렉스 파워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불편하지. 사실 뭐 리얼 파워만 알면 되지. 왜 컴플렉스 파워 또는 뭐 리액티브 파워라는 걸 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만드느냐. 여러분들이 불만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 컴플렉스 파워라는 것을 정의함으로 해서 이 컴플렉스 파워라는 복소수값 안에 우리는 온갖 정보들을 다 함축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로 여기 삼각형이 보이죠? 직각삼각형. 띄어서 보면 이렇게 보이죠? 자, 요 삼각형의 높이가 바로 리액티브 파워를 의미하고요. 밑변이 리얼 파워고 요 이루는 각도가 바로 파워 팩터 앵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은 우리가 파워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러요. 자, 조금 뒤에 우리가 이 파워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파워 트라이앵글이 이런 파워 트라이앵글과 이런 파워 트라이앵글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파워 트라이앵글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만일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가 음수라면 밑으로 이렇게 펼쳐진 직각삼각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아무튼 파워 트라이앵글이 있을 때 지금 요 조금 전에 그린 이거는 잠깐 잊어버리시고요. 자, 이 두 개 삼각형이 있을 때 검은색의 파워 트라이앵글은 빨간색의 파워 트라이앵글보다 리액티브 파워가 줄어들었죠. 하지만 모는 동일해 실제 파워는 일정해요. 즉, 여러분들의 회로 두 개, 이 1번 회로고 2번 회로라면 1번 회로와 2번 회로가 갖는 실제 소비하는 파워는 동일해요. 하지만 뭐만 줄어들었냐면 의 공전하는 헛도는 리액티브 파워만이 2번 회로에서는 현저히 낮아진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파워의 관점에서 회로를 설계한다면 2번 회로가 1번 회로보다 더 효율적인 회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파워 트라이앵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회로의 파워에 소비되는 양상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정보들을 다 함축적으로 안고 있는 것이 바로 콤플렉스 파워. 그래서 콤플렉스 파워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콤플렉스 파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정의된다고 얘기했어요. V 곱하기 I의 형태로, 물론 이제 RMS 밸류의 기준으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오음의 법칙이 여전히 성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 다 복소수입니다. 복소수 RMS 값은 임피던스 곱하기 이게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이 값을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거고요. 요 값은 뭡니까? 어떤 복소수의 값과 그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곱한 값은 절대값이지. 절대값은 절대값의 제곱이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요. 이거는 정의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를 지금 내가 박스에 표현해 준 거. 우리가 뭐 이걸 굳이 여러분들이 뭐 기억을 해두면 좋은데요.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질로부터 당연히 찾아볼 수 있는 거지. 또 마찬가지로 요 이렇게 이런 관계가 역시 성립해야 되니까요. 이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이렇게도 또 표현돼 가능합니다. 주의할 거는 이게 마치 뭐와 같아? 왜 DC에서 파워는 I제곱 R 또는 V 곱하기 I 또는 R분의 V제곱으로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형태와 아주 닮아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단 유의할 게 이 경우에는 컨주게이트, 요 분모에 들어가는 것도 임피던스의 컨주게이트로 표현되는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명심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콤플렉스 파워란 이런 렉탱귤러 폼으로 써보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필수 성분은 아까도 했지만 리얼 파워, 그다음에 호수 성분을 리액티브 파워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파워들을 정의했어요. 이제 좀 우리가 랩업 할 순간이 왔는데 여러분들 머리가 좀 많이 복잡할 겁니다. 어, 어, 처음에 순간 파워, 뭐 그거는 잊어버리시더라도요. 그 다음에 이제 리얼 파워, 그 다음에 리액티브 파워, 뭐 컴플렉스 파워, 어페런트 파워, 뭐 이런 파워만 해도 우리가 네 개의 다른 파워 값들을 정의했는데 이것들이 다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정리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머리가 복잡할까 봐 여기 파랗게 표현된 박스 안에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을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건데요. 결국 콤플렉스 파워란 이렇게 정의되기도 하고 RMS 값으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되는 거지. 또는 렉탱귤라 폼으로 표현하면 리얼 파워와 리액티브 파워로 이렇게 쪼개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복소수 파워를 우리는 정의했었죠. 이걸 우리가 컴플렉스 파워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컴플렉스 파워의 복소수 공간상에서는 컴플렉스 파워가 이렇게 놓여 있고요. 이 절대값이 있지. 콤플렉스 파워의 실제 복소수의 절대값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어페런트 파워입니다. 이 값은 바로 요 값이죠. 또는 달리 표현하자면 요 크기니까 루트 P의 제곱 Q의 제곱이기도 해요. 어페런트. 의미적으로 본다면 파워가 가질 수 있는, 교류에서 파워가 가질 수 있는 최대 값입니다. 파워 팩터가 1일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바로 이런 경우는 어떤 때 생기냐면 로드가 순수하게 리지스티브 할 때 파워 팩터는 1이 된다 그랬고요. 바로 그럴 때 실제 파워와 어페런트 파워는 같아지게 돼요. 그 순간 최대가 되고요. 리얼 파워는 물론 컴플렉스 파워의 실수 성분이고요. 달리 표현한다면 어페런트 파워의 코사인 성분, 리액티브 파워란 컴플렉스 파워의 허수 성분을 의미하고요. 어페런트 파워 곱하기 사인 세타 V 만 세타 I가 되겠지. 바로 요 값이 바로 리액티브 파워. 파워 팩터란 당연히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를 의미하고요. 파워란 뭐야? 어페런트 파워 곱하기 파워 팩터 아닙니까? 요 값이 VRMS 곱하기 IRMS였잖아요. 그러니까 파워 팩터란 또 이렇게도 우리가 정의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좀 식도 많고 네 개의 다른 용어를 이용해서 파워라는 것을 이게 교류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불행히도 교류라는 것은 위상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고 이 위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파워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리액티브 파워, 리얼 파워, 어페런트 파워, 그리고 컴플렉스, 이걸 다 아우른 게 컴플렉스 파워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의 의미를 잘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공부를 하면서.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어요? 오케이. 조금 전에 내가 파워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파워 트라이앵글을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소수 공간상에서 컴플렉스 파워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 크기가 컴플렉스 파워의 절대값, 얇게 쓴 S죠. 요거를 우리가 어페런트 파워라고 본다 그랬고, 요 허수 성분이 리액티브 파워가 된다 그랬고요. 요 실수 성분이 리얼 파워가 된다 그랬지. 요 값이 파워 팩터 앵글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가 된다 그랬는데요. 요 직각삼각형을 우리는 파워, 파워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가 지금 이 경우는 양수인 경우고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레깅, 세타가 세타 V보다 작으니까 언제나 전류의 관점에서 리딩과 레깅을 결정한다 그랬고요. 세타가 세타 V보다 적기 때문에 이거는 레깅 파워 팩터입니다. 즉, 요게 일사분면의 파워 트라이앵글이 나타나게 되면 레깅 파워 팩터고요. 이 경우는 캐패시티브 한 겁니까? 인덕티브 한 겁니까? 인덕티브 한 거지. 그치? 인덕터가 우수하게 주도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회로일 경우 일사분면에 이렇게 파워 트라이앵글이 보일 거고요. 만일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가 음수라면 이 경우는 우리가 리딩 파워 팩터라고 부른다 그랬고요.
이 경우는 파워 트라이앵글이 4, 4분면에 등장을 하겠지. 이때는 파워는 물론 파워고요. 리액티브 파워가 음의 값으로 표현될 겁니다. 자, 아무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표현될 텐데요. 파워 트라이앵글은 이 파워 트라이앵글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파워를 소비하고 있는 이 교류 회로가 어느 상황에서 파워를 소비하고 있는지, 어떤 조건 하에서 파워를 소비하고 있는지, 이게 적정하게 파워를 소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쓸데없는 리액티브 파워 성분들이 많이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일종의 다이어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파워 팩터 앵글은 그 회로가 만일 로드라면 로드 임피던스가 갖는 위상값과 같다 그랬죠. 여러분들 기억나지? 이 파워 팩터 앵글은 로드 임피던스가 갖는 위상값과 같은 어, 앵글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게 오타네. 이거 파워해야 되는데요. 파워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요. P와 Q의 B는 결론적으로 R과 X. R은 레지스턴스고 X는 뭐야? 리액턴스 아니야? R과 X의 B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요 파워 트라이앵글은 여기가 어페런트 파워고 여기가 리액티브 파워고 여기가 리얼 파워 요게 세타 V만 세타 아니었습니까? 요 삼각형은 정확히 뭐와 닮은 꼴인 삼각형이 되냐면 임피던스를 우리가 복소수 공간상에 그렸을 때 임피던스가 갖는 임피던스 트라이앵글과 정확히 닮은 꼴이 돼요. 왜냐하면 P와 Q의 B는 R과 X의 B와 같고요. 요 값은 아까 뭐라 했어? 로드 임피던스가 갖는 앵글은 요 파워 팩터 앵글과 같다 그랬지. 그래서 요 값과 요 값은 같고요. P와 Q의 B는 R과 X의 B와 같기 때문에 요 삼각형과 물론 직각삼각형이고 정확히 닮는 꼴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옆에 있는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실제 예제에 적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로드가 있습니다. 로드에 지금 전압이 걸리고 있죠. 여기 전압이 지금 이런 시누소이드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류가 흐르겠지. 전류는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이런 전압과 전류가 로드단에 인가되었을 때 여기 우선 콤플렉스 파워, 어페런트 파워, 리얼 파워, 리액티브 파워, 파워 팩터와 임피던스를 다 구해보라는 거예요. 자, 전압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요. 얘를 우리가 페이저 변환을 시키게 되면 페이저 전압이 나올 텐데요. 이 페이저 전압은 60에 마이너스 10도일 겁니다. 전류는 페이저 전류를 고치게 되면 1.5에 50도가 되겠지. 뭐 이렇게 놓고 해도 좋고 그렇게 되면 콤플렉스 파워는 어떻게 돼? 2분의 1 VM IM의 아니지. 이렇게 구해도 돼요. V와 I를 구했으니까. 해도 되고 이걸 RMS로
고쳐도 되고요. 이건 여러분들 선택의 문제인데요. 이걸 RMS로 고치면 RMS 값의 페이지 전압 값은 루트 2분의 60의 마이너스 10도가 될 겁니다. 얘도 이렇게 되겠지. 그게 이 값들입니다. 자, 그래서 컴플렉스 파워를 구하게 되면 이 방법으로 구하면 되고요. 이거의 컨주게이트는 플러스를 마이너스로만 바꿔주면 되죠. 자, 그래서 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단위는 볼트 암페어입니다. 컴플렉스 파워도. 따라서 어페런트 파워는 이 컴플렉스 파워의 절대값 바로 이 값이죠. 그래서 45 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와 Q를 구해야 되니까요. 이건 폴라 폼이잖아. 렉탱귤러 폼으로 고치면 이렇게 되지. 그러면 요 실수 성분이 바로 리얼 파워고요. 허수 성분이 여기 마이너스 5를 포함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38.97 바가 되는 거예요. 리액티브 파워는. 자, Q가 음수이기 때문에 4사분면의 파워 트라이앵글이 존재할 거고요. 이 경우는 캐패시티브한 세로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리딩 파워 팩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파워 팩터란 뭐 이미 알고 있죠. 이게 파워 팩터죠. 그래서 0.5입니다. 그런데 요 안에 들어가는 파워 팩터 앵글이 음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앞서다는 걸 알고 있고요. 리딩 파워 팩터라는 거예요. 리딩 파워. 즉 전류의 위상이 전압의 위상보다 앞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로드의 최종적으로 임피던스란 I와 V를 다 구했잖아. 나누면 이렇게 될 거고요. 당연히 요 파워 팩터 앵글 마이너스 60도는 요 컴플렉스 파워에서 등장하는 파워 팩터 앵글과 임피던스가 갖는 위상값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워 트라이앵글을 그려보면 P 구했죠. 이게 22.5W, Q 아래로 38.97, 그 다음에 60도에서 이런 직각삼각형이 파워 트라이앵글이 될 거고요. 동일하게 여러분들 요 닮은 꼴이 바로 임피던스 트라이앵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이 강의, 이 자료 문제 올려준 것 같은데, 받았죠? 여러분들 다 이거? 이 문제. 내가 올려준 거 맞죠? 내 말 안 들리나? 소리가 죽었나? 내 소리 안 들리나요? 들려요? 이 자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 아마 올려줬을 겁니다. 만약 안 올렸으면 내가 오늘 중으로 또 올릴 테니까. 자, 그래서 한번 이 예제를 풀면서 우리가 이 파워의 관점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그런 그 네 가지 종류의 다른 파워들이 어떻게 실제 평가를 하고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가성적인 공장이라고 보는 거야, 공장. 공장을 회로로 표현했는데요. 이 공장에는 우선 첫 번째 모터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모터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놈이죠, 당연히.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이 소비하는 파워가 60kW예요. 그런데 얘가 모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있겠어? 코일이 존재한다고. 많은 코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덕티브 할 수밖에 없어요. 인덕터적인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얘가 순수하게 어떤 뭐 전열선이라든지 이렇다면 순수하게 다 저항이 파워를 소비하겠지만 이런 인덕티브한 성분들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파워 팩터가 여기 보시다시피 1이 아니고 0.75라는 파워 팩터 앵글로 주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파워 팩터가 1이 아니라는 얘기는 얘가 순수하게 리지스티브하지 않다는 거야. 그 인덕 못 받았어요? 아무튼 오늘 올려줄게. 같이 보자고. 자, 이런 그 모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캐패시터가 하나 있다라고 보는 거야. 이 캐패시터는 당연히 얘는 리얼 파워는 없을 겁니다. 얘가 소비하는 파워는 전혀 없을 거고요. 오로지 얘는 어떤 파워만 가질 거냐면 리액티브한 파워만을 갖고 있을 거야. 그게 20kB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아니, 내가 별도로 올려줬거든. 없으면 아무튼 올려줄게요. 아마 강의 노트에는 없을 거고 내가 별지로 따로 올렸던 것 같은데 내 기억이 틀렸나 보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시 올려줄 테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 라이팅, 전열, 그러니까 등이 있는 거예요. 저, 전등이 있는 거예요. 전등, 램프가. 이 램프는 순수하게 리지스티브 할 겁니다. 그래서 20kW, 얘는 P가 20kW인 거고요. Q는 없다라고 보는 거야. 이 경우는 P와 Q가 다 있는 거지. 다 0이 아닌 거예요. 모터의 경우는. 파워도 소비를 하고 리액티브 파워도 존재하고요. 요 옆에 있는 캐패시터는 파워는 없고 리액티브 파워만 있는 거고 요 오른쪽에 있는 전등은 순수하게 파워만 있고 리액티브 파워는 없는 이런 세 가지가 동시에 550V, 이게 RMS 값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RMS 값이 기준으로 해서 550V 전원에 의해서 이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상황을 이해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어, 이 공장, 이 플랜트가 소비하는 어페런트 파워와 그 다음에 토탈, 지금 소비하는 주체가 세 개 아닙니까? 이 공장 전체가 소비하는 토탈 어페런트 파워와 토탈 리액티브 파워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그래서 이 공장이 얼마나 건전한 공장인지 파워 팩터가 1에 가까울수록 이 공장은 파워의 관점에서 건전한 공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전체적인 이 공장이 갖는 파워 팩터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요 피드 라인, 공급 라인 쪽에서 흐르는 전류, IRMS가 얼마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우선 캐패시터의 파워는 0이고요. 캐패시터의 리액티브 파워는 20kB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라이트, 전등의 경우 파워는 20kW고 라이트의 리액티브 파워는 0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가장 관건이 되는 게 요 모터지. 모터가 갖는 리얼 파워와 모터가 갖는 리액티브 파워가 예, 뭐냐를 알아야 된다. 이거를 결정해야 된다. 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요 파워 트라이앵글에서 요 값이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라면요. 요게 어페런트 파워고 우리가 파워고 Q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요게 태가 P고 이게 Q죠. 그래서 S 코사인 파워 팩터 앵글은 결국 리얼 파워가 됩니다. 근데 요게 파워 팩터야, 요게. 근데 요 모터의 파워 팩터가 지금 0.75라는 게 주어졌어요. 모터의 관점에서 먼저 보는 거야. 모터만 보면 모터의 파워 팩터는 0.75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터의 파워가 얼마냐면 60kW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터가 갖는 어페런트 파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페런트 파워는 모터가 갖는 리얼 파워 나누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파워 팩터지. 그래서 80kB가 돼요. 모든 게 다 킬로 단위입니다, 여러분들. 일부러 환산을 안 했고 모든 걸 킬로 단위로 지금 똑같이 환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모터의 어페런트 파워를 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요 리얼 파워를 알고 있지. 그러면 리액티브 파워도 구할 수 있어.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그래서 구하면 모터가 갖는 리액티브 파워는 52.9kB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 정리가 됐지. 얘가 갖는 리얼 파워와 리액티브 파워 구했고요. 캐파시터가 갖는 리얼 파워는 0이고 리액티브 파워는 20kB고 다 알잖아. 전등도 마찬가지로 알고. 그러면 각각 더해주면 돼. 토탈 리얼 파워는 이 전체 공장의 리얼 파워는 각각의 리얼 파워들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요 놈이 뭐였냐면 아까 60kW였고요. 요 놈은 52.9kB였죠. 그래서 토탈 리얼 파워는 60 더하기 이건 0이고요. 그 다음에 20이 돼서 80kW가 돼요. 근데 토탈 리액티브 파워는 요 Q끼리 다 더해주면 되지. 다 더해주면 32.9kW가 됩니다. 따라서 이 공장 전체 어페런트 파워는 공장 전체에 지금 P와 Q를 구한 거야. P가 80kW고요. 요 Q가 32.9kB가 된 거야. 따라서 요게 공장이 갖는 어페런트 파워는 바로 요 빗변의 기울기가 되겠지.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렇게 구하면 돼. 요게 공장 전체가 갖는 어페런트 파워. 이해가 가나요? 자, 그럼 공장 전체가 갖는 파워 팩터를 지금 묻고 있죠. 공장 전체가 갖는 파워 팩터는 공장 전체의 어페런트 파워를 우리가 구해놨어. 86.5. 그 다음에 공장 전체의 리얼 파워가 80kW야. 그럼 요 사이의 각이 바로 파워 팩터 앵글이 될 거란 말이야. 즉 S 코사인 요게 파워 팩터 앵글이 코사인 세타는
80이 될 거라고. 86.5였고요.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파워 팩터인 걸 구할 수 있지. 0.9248이 나오고요. 0.9 정도면 굉장히 좋은 파워 팩터입니다. 자, 여기 그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는 거지. RMS. 이거는 뭐 어페런트 파워 나누기 VR 이건 RMS 값입니다. 하면 전류 값이 나오겠죠. 157A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마지막으로는 파워 보존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당연히 뭐 파워란 에너지의 일종이지 단위 시간당 소모되는 에너지라는 차이만 있는 거고요. 에너지예요. 따라서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파워는 언제나 보존돼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교류에서는 컴플렉스 파워라는 걸 정의했어요. 복소수 파워라는 것을 정의했기 때문에 이 복소수 파워도 물론 가상적인 파워긴 하지만 역시 보존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시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증명까지 필요한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두 개의 임피던스 G1과 G2를 통해서 페이저 전류 I1, I2가 분배돼서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봅시다. 그럼 당연히 전류는 분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컴플렉스 파워는 이렇게 정의됐잖아. 근데 이 I란 I1 더하기 I2니까요. 컨주게이트도 이렇게 되지.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럼 요 각각이 뭐야? 요 각각의 컴플렉스 파워. 즉 토탈 컴플렉스 파워란 개별 임피던스가 소비하는 각각의 컴플렉스 파워의 합과 같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 컴플렉스 파워도 역시 보존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병렬 연결되어 있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직렬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역시 여러분들 너무나 자명하게 여기 내 강의 노트에 뭐 간단히 보인 바와 같이 전압이 분배되기 때문에 컴플렉스 파워도 분배돼서 결국 주어질 수밖에 없고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각 임피던스에 전가된 콤플렉스 파워는 총합의 콤플렉스 파워와 같다는 거예요. 즉 결선에 상관없이 결선에 어떤 모양의 결선이 이루어져 있든 상관없이 리얼 파워든 컴플렉스 파워든 리액티브 파워든 우리가 정의했던 모든 파워들은 언제나 보존된다는 것이 이 파워 보존의 법칙인 겁니다.